예, 오늘은 문법 이제 가장 큰 문법들 중에 마지막이 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아마 어떤 자잘한 문법들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문법, 뭐 명사나 관사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법은 아니라서 가장 큰 문법으로는 오늘이 이제 이게 마지막 문법일 텐데 가정법이 조금 힘듭니다. 가정법을 맨 뒤에 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앞에 해라라고 했던 어떤 규칙과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시제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은 사실상 앞에 있는 시제 부분, 현재, 미래, 과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또 그렇게 공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문장 속에 들어가면 또 어떤 헷갈리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상황까지는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독해 안에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 가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어떤 시제와는 조금 달라지는 것이다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래쪽에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할 때는 주로 명령법 말고 주로 직설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설법이 뭔지를 아시면 되겠죠. 직설법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시제 배울 때 현재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재의 어떤 상태나 동작이나 같은 것들은 현재 시제를 써라. 그러니까 그는 예쁘다라고 그는 예쁘다. 그녀는 예쁘다라고 했을 때 she is를 써야지 she was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녀는 예뻤다 하면 she is를 쓰면 안 되고 she was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이 직설법입니다. 즉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시제, 맞는 시제를 갖다 써라가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앞에서 배웠었던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에서 통상적으로 했었던 그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직설법이라는 말은 가정법과 대조적인 의미로만 사용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예. 아니면 그러면 가정법이 없다면 직설법이란 말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잠깐 명령법이라는 걸 보면 명령법도 2인칭에 대한 명령이 있고 3인칭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3인칭에 대한 명령은 무시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let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기로 하고, 보통 우리 명령문은 뭐로 시작합니까? 예, 명령문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상대방, 즉 you에 대해서 하는 명령들이죠. 그 you를 빠지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그래서 이거는 빼고 보통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you 뭐뭐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빠지니까 주어 없이 뭐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많이 배우셨죠? 예,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했을 거예요. 혹은 명령, 법, 예, 법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열심히 공부해 하면 study hard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 사실은 앞에 뭐가 빠진 겁니까?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명령문은 항상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you가 생략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로 시작한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예외로 하죠. 그러니까 직설법이나 가정법하고는 좀 다르니까. 어쨌든지 간에 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말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긍정문, 의문문, 부정문,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를 써라가 직설법. 가정법은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과거로 써라.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과거는 헤드 PP, 즉 뭐 우리가 보통 뭐 대과거라고 불러도 되지만 예, 헤드 PP로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 현재와 내용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내용은 현재예요. 그런데 시제는 뭐를 쓰는 거죠? 과거를. 내용은 과거인데 시제는 뭐를 사용하는 겁니까? 예, 한 시제 앞선 헤드 PP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내용과 맞지 않는 시제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정법이라는 걸 그래서 현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현재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니까 똑같은 시제를 쓰지 않아야 되어서 현재 내용에 과거를 쓰고 과거 내용에 헤드 PP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가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내용에 맞는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맞는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사용한다. 현재 내용일 때는 과거 내용일 때는 헤드 PP를 사용한다는 걸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내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내용이지만 과거시를 사용한다고 과거를 해석하시면 안 되고, 내용이 현재이기 때문에 내용은 현재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보고 현재로 해석하고,
헤드 PP를 보고 대과거가 아닌 과거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제일치의 예외, 시제일치 하나의 예외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즉 시제가 맞지 않다라는 걸 자세한 내용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하겠죠. 내용을 보시죠. 일단 첫 번째 단순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단순이란 말 빼고 우리가 보통 if절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바로 이 단순 조건절 혹은 조건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설법에 속해요. 직설법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내용을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에 지금 예를 한번 보시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돈 있으면 새 아이폰 살 텐데 이번 16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돈 있으면 새 아이폰 살 텐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많은 이런 예문을 이렇게 들어주면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돈을 한 80%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치고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는데 얘가 지금 한 80만 원, 90만 원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알바 한 번만 더 하면 저걸 살 수 있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로 또 들리기도 하죠? 내가 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즉 돈이 있다라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그 아이폰을 살 거야, 사고 말 테야 라는 의미도 좀 들어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지금 제가 설명했었던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상황과 아니면 그 조건이 맞추어지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맞추어지기만 한다면 그 행동을 할 거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둘 다 현재죠. 내용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그 살 텐데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말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즉 우리말은 단순 조건절, 가정법 과거를 구별하지 않는 그 가정법에 관해서는 그다지 시제가 발달하지 않은 언어예요. 그런데 이 영어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시제라는 걸 통해서, 즉 동사의 시제를 변형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어떤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살 거다. 지금 그 조건이 전혀 현재에서는 갖춰질 수 없어서 살 수 없을 거다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완전히 표현적으로, 형식적으로 분리해서, 시제를 분리해서 사용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있다면 아이폰 살 텐데 라는 친구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 문맥상, 그 친구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상대방 친구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이 직설법에 조건절에 해당하는지 혹은 직설법에 해당하는지 혹은 가정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영어는 그 표현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단순 조건절이나 이런 거, 가정법 과거 같은 것들의 많은 설명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단순 조건절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단순한 상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가르치면서 느끼는 많은 부분인데 애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기준은 가능성 여부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아마 이해하기는 가장 쉬울 거예요. 물론 이걸 저것으로 100% 이 내용을 포함한다,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많은 부분들을 이 표현으로, 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서 판단을 하게 되면 좀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내가 돈이 있으면 새 아이폰을 살 건데 말이야, 살 텐데, 이런 말들을 예를 들면 친구가 돈이 어느 정도 모아 있고 그거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얘한테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단순 조건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돈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혹은 문맥상으로 통해서 볼 때 앞에서부터 계속 돈이 없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한다면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현재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가정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다. 이렇게 가능성 여부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가능성이란 말을 좀 유의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보면 가정법 미래를 설명할 때도 똑같은 거로 하게 되는데 이 가능성이라는 말 그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은 그 가정법 이해하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조건절이라는 것은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에 그냥 맞췄으면 되는 거죠. 보통 if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if절이 이렇게 if절이 들어가 있고 주어, 현재 동사. 여기 동사 원형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여기 설명하면서 할게요. 여기 설명하면서 지금은 그냥 현재 동사.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나오고 보통 조동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조동사들이 많이 나온다. 조동사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 그랬을 때 will, can, may 같은 것들 네, 되셨죠? 그 다음에 동사, 당연히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이고 요 모양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이따 하게 되는 예문 하나를 그냥 외우세요. 예문 하나를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저걸 이해하기가 빠르실 거예요. 특히 2번 문장을 좀 외우시면 이 동사 원형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예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저거를 이걸 외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기보다는 예, 여기는 요 예문을 한번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모양은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를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대한 단순한 상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 조건을 쓴다는 것은 아 가능성이 많이 혹은 어느 정도는 최소한 있구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즉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구나 싶을 때는 뭐를 쓰셔야 된다? 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설법인 단순 조건절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 조심하실 것은 앞에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그 말 들으셨죠? 예, 이때 그 조건이 바로 이 조건입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그래서 예를 들면 if you see her, give her my best regards라는 말을 본다면 네가 그녀를 본다면 전해주세요. 그녀에게 나의 안부를. 이게 안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give a my best regards 하면 이거 수거처럼 외우세요. 이거 많이 대화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안부 전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나의 안부 좀 전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 if절이죠. if절일 때 어떻습니까? 그녀를 보는 것은 언제 일이죠? 예,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시간, 조건, 즉 조건의 또 부사절, 이 세 조건이 맞아야 돼요. 시간의 부사절이나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딱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를 쓰시면 안 되고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아, 동사 원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이 if절이 바로 그 if절입니다. 즉 그 조건절입니다. 예, 되셨죠? 예. 간단히 정리하면 단순 조건절은 그냥 생각하는 그 시제로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지 if절에서 즉 부사절이죠. 이 if절에서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를 쓴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제 예외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예, 됐고요. 봅시다. If I have any money, I can buy a new car. 예를 들면 저걸 한국말식으로 번역하면 아까 했던 아이폰 얘기하고 똑같은 소리죠. 내가 돈이 있다면 그때 any는 약간의 이런 뜻이죠. 약간의 돈이 있다면 나는 새로운 차를 살 텐데 라고 했을 때 저 의미가 뭡니까? 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만 돈이 있다라는 조건만, 약간의 돈이 있다라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차를 사겠다라는 소리죠. 예. 그러나 만약에 저 소리가 만약에 어떻게 들리면 아 제가 돈이 없는데 지금 차를 살 수 없구나 라고 들린다면 이렇게 쓰시면 지금 1번처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첫 번째 문장은 뭐가 있다? 예, 차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만 된다면?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예,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if절 얘기죠. 이 조건이라는 게 조건만 갖춰진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혹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조건절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If he loves 혹은 love라고 쓰셔야 되는데 me, I will you. 이 love스는 아시겠죠? 현재형 동사 쓰시는 이유는 요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if절 단순 조건에는 무조건 현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love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거 지금은 잘 안 씁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가정법 현재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정법 단순 조건절이나 가정법 현재나 똑같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거의 사라진 쓰지 않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은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에서는 뭘 사용한다? 그냥 예, 현재형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예, 지금은 그냥 현재형 동사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I'll marry him. 무슨 소리입니까? 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즉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나는 그와 결혼할 것이다 혹은 하겠다. will은 할 것이다라는 미래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의지미래라 그래서 뭐뭐뭐 하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와 결혼하겠다. 제가 여기다 단정적 표현이라고 쓴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대개 가정법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뭐 할 텐데 소방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뭐 하겠다 이런 것이 좀 약간 단정적인 표현이라는 거. 항상 예, 그 현재라는 과거라는 미래라는 것들이 항상 단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단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시제에 맞췄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되셨죠? 그 다음에 I am you, I want to do that. 예, 내가 너라면 우리말로는 말이 되죠. I want to that. want는 will, not의 준말이죠. 그것을 하지 않을 거다, 않을 거야 이란 뜻인데 내가 너일 수가 없죠.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능성 제로죠. 가능성 아예 없습니다. 이럴 때 쓰시는 게 가정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3번 문장은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우리 말로는 구별할 수 없지만 영어에서는 이 문장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너일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능성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시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 가정법 과거 이제 내려가 보시죠. 가정법 과거. 내용은 보통 100%말 그대로 가정법이에요. 가정이라는 건 뭘까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가정이라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즉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현실의 가정이라는 말 속에는 말 그대로 가정. 내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떤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죠. 혹은 말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없다는 것이 바로 무슨 소리입니까? 예, 이게 바로 가능성 제로라는 소리죠.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소리입니다. 가정이란 것도 무슨 소리죠? 현실에 없는 것을 그리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현실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뭔가를 그냥 현재에서 그냥 가정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뭐를 사용해야 된다? 예,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내용으로는 뭐다? 현재지만 시제를 모르고 쓰기 때문에 예, 과거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과거라고 부른다. 즉 시제에 따라서 쓰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예, 가정법 과거. 그러나 명심하실 것은 이건 지금 현재에 대한 사실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단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에서 불가능하거나 혹은 현실에서 어떤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그려볼 때 사용하는, 즉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를 그려보는 거라서 내용은 현재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해석은 당연히 현재로 하셔야 되죠. 이거는 사실은 보통 if절이 없을 때, if절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는데 if절이 없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에서 뜬금없이 뒤에 문장이 있어요. 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문을 보고 할 텐데 100% 확신이 없을 때 사용하기도 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첫 번째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내용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고 요건 이제 나오면 설명을 할게요. 오히려 고등학교 수능 특강에는 두 번째 게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게 실제로는. 보죠. 일단 아까와 다르게 현재 내용임에도 뭐를 사용합니까? 예,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또 조동사도 아까 조동사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조동사 자주 나오고 동사 원형까지는 똑같은데 그 조동사들 뭐로 전부 과거형 조동사를 쓰셔야 돼요. 조심할 거 하나, should라는 놈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보통 뭐라고 그랬죠?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 때에는 예, 그냥 will과 같은 뜻, 즉 would와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영어의 미래를 표현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will과 shall이 있는데 이건 잘 안 써요. 이게 미국식은 보통 will만 사용하고 shall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얘의 과거가 사실은 should예요. 얘의 과거는 would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should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문장상에서 봤을 때, 뭐 if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문장에서 봤을 때 해야 한다는 뜻이 이상하시면 빨리 뭐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가정법 과거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같은 거, 그다음에 could, 뭐 might 다 잘 아실 것이고 아까하고 시제만 바꿔놨죠? 시제만 바꿔놨습니다. 되시죠? 네. 현실에 없는 거 혹은 뭐 현실에서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에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한마디로 100% 가정 이렇게 부를게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죠. 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되셨죠? 예. 대개 문법 체계는 어떻게 붙어 있느냐? 아, 요거부터 설명했는데요. 여기 오는 동사가 이 동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사. 여기 if절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be 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에는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만 쓰라 그랬다? 예, were만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if, she, were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가정법 과거인지 금방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영어도 이제 언어다 보니까 언어의 특성이 뭡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언어도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인칭에 관계없이 were를 쓰셔도 되고 인칭에 맞는 과거 동사 그러니까 뭡니까? was나 were를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누구일 때만 비동사일 때만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if절 안에 있는 그 과거 동사 안에서. 여기 동사 아니에요. 여기 동사 아니고. 되셨죠? 그 다음에
보통 문법 책들이 이렇게 설명이 됐죠. 현실 사이가 불일치, 뭐 반대 상황,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가능성으로 판단하시라고. 아, I am you 됩니까 안 됩니까? 가능성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I were you. 아까 했죠. 인칭한금시 if I were you 쓰셔도 되고 인칭에 맞는 게 was니까 was 쓰셔도 되고. 예, 기본이 그냥 예전엔 were였어요. 그러니까 인칭에 상관없이 were 쓰셔도 되고 was 쓰셔도 되고. 내가 너라면 반드시 이 문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되셨죠? 예. 해석은 현재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현재이기 때문에 단지 내용이 현재인데 과거로 바꿔놨어요.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현재에 존재하는 시제를 사용하면 안 돼. 즉 현재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현재로 전달한다면 그것은 뭐야? 그냥 있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실이 되니까 그거는 직설법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현재의 내용이지만 그거를 과거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된다? 표현을 과거로 하는 건 시제를 과거로 표현한다는 소리죠. 표현하게 되어야 현재 없는 상황이 되잖아. 시제도 현재 없는 상황인데 현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왜냐하면 내용이 현재이기 때문에 해석을 현재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시제를 이해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이죠. 해석은 주로 뭐뭐 할 텐데 이건 보통 would일 때 여기 would일 때 뭐뭐 할 텐데 should일 때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could일 때 이거 뭐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를 텐데 이런 뜻이 되겠죠. 그냥 뭐뭐 텐데 예. 뭐뭐 할 건데 정도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 해석을 현재로 해야 된다는 거. 과거로 써놓고 지금 현재로 해석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볼까요? 아까 이 문장과 지금 비교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 If I had, 예, 아까는 have라고 했는데 had라고 됐어요. I could가 들어가 있죠. could buy a new car. 위에 문장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위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 돈 조금 모으면, 예, 저 조금만 만족되면 나 차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뜻이 되지만, 아래 거는 뭡니까? 현재는, 예, 현재는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돈이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이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If he loved me, 아까 he loves me, 그가 나를 사랑, 즉 그가 나를 사랑할 조건만 갖춰진다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가 나를 사랑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어느 정도 뭐 아니면 충분히 있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if he loved me 이렇게 말을 표현했다면 물론 현재예요. 예, 이건 가정법을 전제로 한 겁니다. if he loved me가 무슨 뜻일 때도 있다. 그가 나를 사랑했다면이라는 단순 조건절일 때도 있어요. 이게 이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좀 들으세요. 아시는 분들만 예, 가정법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가정법은 항상 내가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즉 이 말을 하는 것도 그냥 직설법이니까 좀 그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이 말을 할 때 내가 헤드를 썼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장에서 그 과거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이거는 내가 과거에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서 이건 사실은 그 가정법을 좀 배우고 나서 나오는 어느 순간에 이제 의문이 들면 얘기를 하는 것이라 예, 그냥 이 정도만 마칠게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현재의 눈에서 바라본 시점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셨으면 이 말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일단 현재 내용이라는 거. 헤드를 썼고 여기 아니군요. loved 그 다음에 would marr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했다면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들어있죠. 그런데 위의 내용은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즉 나를 사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밑에는 가정법 과거는 어떻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슬픈 얘기네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러브드라고 써놓고 한다라는 현재로 해석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와 결혼할 텐데 즉 이 말 속에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현재는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If I knew her phone number, I would call her.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예, 역시 과거로 써놨지만 현재 내용입니다. would call her. 그녀한테 전화할 건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녀의 전화번호를 현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의 전화를 몰라서 지금은 전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죠. 되셨죠? 네. 그 다음 If I were you 이런 거예요. 아까 했던 If I am you는 절대로 영어에서 말이 안 된다. 우리말로는 말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이 말 자체는 내가 너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사용하셔야 된다.
예, if I were you. 뭘 쓰셔도 상관없다고요? 예, was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if I were you, was you 똑같습니다. I wouldn't do that. 그걸 하지 않을 텐데. 예,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이죠.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 그러니까 내가 너일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가능성 제로라는 뜻이에요. 가능성 전혀 없다. 예, 그 얘기한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if I were 혹은 was Superman, I could help you. 내가 슈퍼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if I am Superman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법 과거 쓰셔야 돼요. 내가 너 슈퍼맨이라면 I could help you. 물론 본인이 진짜로 슈퍼맨이시면 I am a Superman 쓰셔도 돼요. 네, 그러나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저기 영화 속에서나 혹은 뭐 코믹, 만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얘기고. 내가 너라면 너를 도울 수 있을 텐데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슈퍼맨이 아니어서 너를 도울 수가 현재는 없다 이 말이죠. 예,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If I saw one of your friends cheating on an exam, would you tell your teacher about it? If you saw, 예, 가정법이란 전제하에 네가 본다면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보는 조건이 갖춰지고 이런 말 아니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었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100% 가정 중에서 가정이라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100% 가정한 것이죠. 예. 내가 본다면, 예, 어떤 상황을 이제 그 모형적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그린 거죠. 본다면 너희 친구들 중에 하나가 오형식인지는 알겠나요? 이거 지각동사. 이거 취시라 쓰셔도 상관없죠. 동사 원형으로. 취도는 이거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취시한다는 부정행위를 한다나요? 하는 것을 본다면, 예, 그냥 머릿속에 그린 거죠. 그냥 현재 상황을. Would you tell your teacher about it? 당신의 그 선생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되셨죠? 네. 가능성으로 따지시면 돼요. 가능성. 예. 네가 친구를 본다라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린 가정된 상황. 이건 가능성이 현재 없는 것이구나. 예.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예, 에릭 클랩턴이라는 그 Tears in Heaven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노래도 좋은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Would you my name? 네가 내 이름을 알까? 이 말이죠. 알까? 가정법입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예, 본다면. 그 상황을 가정해 놓은 것이죠. 예, 뭐 현재 사실에 반대니 불일치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말 그대로 가정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현실에 없는 거잖아요. 즉 현실에서의 가능성이 제로. 그러니까 이럴 땐 다 이거 쓰셔야 돼요. 다음 If you bought it, you would regret it. 예, 예. 네가 그것을 산다면 되시죠? You would regret it. 넌 그거 후회할 건데. 이런 뜻이죠. 예,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제가 쓴 거냐면 예를 들면 친구 A가 I'll buy this. 나 이거 살래. 이렇게 얘기했을 때 You would regret it. 이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이겁니다. 2번입니다. 100% 확신이 없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You would regret it. if절 없죠? 예, 없을 때 많이 나옵니다. 꼭 if절이 있다라고 가정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혹은 지금처럼 이제 하나 더 알아두셔야죠. 내가 어떤 대답이나 뭐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 대답에 대해서 100% 확신은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You would regret it. 이게 지금 현재의 내용인데 보통 이렇게 You will regret it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러면 너 100% 그거 후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무슨 시제에? 예, 직설법, 즉 현재 시제에 사용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단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내가 확신이 있는데 너 그거 후회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때 would는 내가 100% 확신은 없는데 너 그거 후회할 걸 정도의 의미예요. 여기 뭐 없죠 지금? if절 없습니다. if절 없이도 가정법이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100% 확신이 없는 대답할 때는 말을 할 때는 if절 거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그걸 대신에 앞에 지금 if절이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죠? 지금 이 문장처럼 앞부분 이 부분을 지금 빼버리고 이것만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예,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I'll buy this. 나 이거 살래. 이렇게 했는데 if you bought it. 네가 그걸 산다면 네, 그런 사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산다면 너는 그거 후회할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빠뜨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가 그걸 산다면 야 내가 100% 확신은 못하겠는데 너 그거 후회할 거야 라는 표현을 쓸 때도 쓰는 것이 바로 뭐다? 가정법이다. 이거는 뭐 조건이 갖추어졌니 이런 문제하고는 좀 가능성이 있니 없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예. 이건 100% 확신은 없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주로 주절에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하나 알아둘 게
있다면 내가 어떤 문장을 읽는데 지금 현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시제가 다 현재겠죠? 직설법일 테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지금처럼 과거형 조동사들 would, should, could 일단 should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would와 같은 그 미래형 조동사일 때 could, might가 뜬금없이 튀어나오거든. 이거 가정법 아닌가 의심해야 돼. 그 가정법 중에서도 뭐 100% 확신이 없을 때 가정법이 아닌지를 좀 의심하시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이거 가만히 읽어보시면 8번은 첫 번째 if you bought it. 네가 그것을 살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8번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뭐 이건 가능성이 있는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즉 주절에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100% 확신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어떤 분은 이거 뭐 추측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추측은 아닌 것 같고 그 말 어감 상태가 내가 어떤 100%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게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말이 뭐냐면 나 뭐뭐 할 것 같아 라는 표현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나 뭐뭐 할 것 같아. 그 같아 우리 말 끝에 뭐 같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같다가 뭐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100% 확신이 없을 때라는 그 표현이 좀 있긴 하잖아요. 이게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현재의 가능성이 제로, 즉 현재의 가능성이 제로된 상황을 가정, 즉 현실에 없거나 혹은 어떤 상황을 100% 가정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100% 확신이 없을 때 이 두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8번을 좀 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봅시다. 뭐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하죠? 여기서 알아채실 거 봅시다. Were 혹은 was I in your place? I would accept the offer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첫 번째 생각하실 거, 접속사가 없다라는 걸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장이 주어, 서술어 뭐 뒤집어지긴 했지만 도치라고 하죠. 이렇게 도치가 되긴 있긴 하지만 접속사가 없다는 걸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입니까? 접속사가 틀렸든지 아니면 생략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 앞에 if의 생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If I were in your place. 이게 원래 문장이 어땠냐면 if I were 혹은 was in your place. 이때 place는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입장이란 뜻이에요. 입장. 내가 너의 입장 안에 있다면, 즉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라는 뜻인데 내가 너의 입장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을 사용한 건데 이때 was, were, 그다음 if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단 비동사일 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동사일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비동사일 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if가 앞으로 사라지는 대신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럼 이게 비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치가 됩니다. 도치라는 건 얘기했었죠. SV가 원칙이지만 그 순서를 뒤집고 동사가 누구 앞으로? 서술어 앞으로, 주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도치라고 부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의문문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문처럼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가,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id가 나가는 거. 그게 도치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일반 동사일 때는 도치가 안 되고 뭐일 때만, 비동사일 때만 도치가 됩니다. 비동사일 때만. 그래서 if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were I in your, 그러면 빨리 이걸 어디에 돌려보시면 돼요. 여기다 갖다 넣어보시면 여기 if 생략됐구나.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f I were in your place 혹은 were I in your place.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텐데. 그러니까 너의 입장이 아니라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내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죠? 내가 너라면 I couldn't. 아까 했던 그 문장에서 if만 뺀 겁니다. 그러니까 if I were you 혹은 if I was you, 즉 if의 생략, 비동사 할 때만 가능하다. 11번과 12번은 수거예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라는 수거예요. 무엇이 없다면이라는 수거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if it were not for, 뭐 25냐 이런 거 찾으시면 안 되고 그냥 if it were not for, 이 자체가 수거. 대신에 아까 했죠. 예전엔 다 were로 썼는데 지금 was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if it was not for라고 외우셔도 똑같은 말입니다. if it were not for, if it was not for. 역시 비동사가 있으니까 if 생략 가능하죠.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were it not for.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무엇이 없다면. 11번, 12번 같은 거. 내가 너의 도움이 없다면 I would not succeed. 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밑에 똑같은데요. were it not for. 입에 붙여서 외우세요.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너의 뭡니까? 도네이션, 그러니까 기부라는 뜻이죠. 너의 기부가 없다면 혹은 기부품들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 헝그리 굶주릴 거다. 고 헝그리 되셨죠? 이게 가정법 과거까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직설법과 대조되는 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직설법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시제를 현재로 써놓으면 현재로 해석해라. 혹은 현재 내용이면 시제를 현재로 써라. 과거 내용이면 과거, 미래 내용이면 미래로 써라라는 게 직설법이에요.
가정법과 이제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현재로 시제를 써놓고는 뭐라고 해석하라는 겁니까? 네, 과거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말 잘못했네요. 과거로 써놓고는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해석하라는 것이죠. 또 현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100% 가정의 내용이거나 내가 100% 확신이 없는 것, 즉 가능성이 없는 것,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고 이건 가능성과 좀 달라요. 예. 그것이 조건이 맞춰지면 그때는 가정법을 써라. 현재 내용이지만 뭘 써라? 과거를 써라. 그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if절은 단순 조건죠. 즉 직설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 원칙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이렇게 쓰면 된다. 저 구절을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문장 하나를 외우세요. 그냥 if I any money, I can buy a new iPhone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되셨죠? 네. 요거는 뭐 그냥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가정법 현재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가정법 과거 중요합니다. 내용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 그대로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거죠. 현실에 없거나 혹은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즉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인 거죠. 가능성 제로. 혹은 또나 100% 확신은 없을 때. 특히 얘는 if절 없이 많이 나오니까 문장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뜬금없이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나오거든. 이거 가정법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보시라는 거죠. 네. 과거형 동사 이렇게 돼 있고요. 대신에 비동사 여기 과거형 동사입니다. 여기 비동사인 경우에 인칭 상관시 워나 워즈. 밑에서 예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해석 즉 내용이 현재라는 거 되셨죠? 네. 제가 굳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한 8번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if절이 주로 없을 때가 많다고 그랬죠. if절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여기까지 가정법 과거하고요. 다음 시간은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미래로 나오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